안녕하세요. 이재식 국어학원 차미화입니다. 아이들과 만나서 수업을 하면서도 학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전에 끝이 났어요.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기말고사 준비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중간고사 시험을 그냥 잘 못 봤어. 아니면 괜찮았어. 잘 봤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고사 시험의 어떤 문항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다음 기말고사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지를 분석함으로써 기말고사가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지를 미리 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만큼 그만큼의 힘으로 준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기말고사의 기출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선생님들께서 여전히 출제위원으로 기말고사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문제 유형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요소들로 변별을 하실까를 아주 깊이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충분히 방향성이나 유형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역별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비중을 한번 살펴보고요. 1 번부터 5 번까지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배점 분포는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그리고 중간고사 등급 컷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역별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문학과 그리고 문법의 비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25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중간고사에 객관식 선다형으로 23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논술형으로 2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논술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쓴다거나 문장 형태로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단답형 형태로 또는 조건이 이미 촘촘하게 4개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조건에 맞는 단답형을 쓴 후 문장으로 연결하면 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범 답안이 되는 형태로 비교적 객관적인 그런 채점이 가능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중에서 문법은 12 문제가 출제가 됐고 문학이 13 문제로 구성이 됐어요. 약 반 정도 50% 50% 구성으로 출제가 됐구나.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구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문법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문법 요소 비중이 엄청 컸습니다. 문장 성분과 문장 짜임도 시험 범위 포함되긴 했지만 문법 요소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개념으로 출제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중간고사 고전 문학이 메인이었고요. 시조, 가사, 고려가요, 고전 소설 갈래가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문학 진달래꽃도 있긴 했었지만 두 문항 정도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문법이 전체 12 문항, 그리고 고전 문학이 11 문항, 이렇게. 그리고 현대문학 2 문항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50% 50% 정도로 출제가 됐다. 문학과 문법 비중이 그렇습니다. 우리 1 학기 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문법 파트가 굉장히 많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거든요.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데 프린트로 막 주셔 가지고 아직 고등학교 시험도 익숙하지 않은데 준비를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문법이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변별력을 가진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법은 정말 성실하게 꼼꼼하게 개념 외우고 문제 많이 풀어서 완전히 내가 달인이 된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만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고요. 우리 상일고 10 문제 틀린 친구입니다. 이제 1 점이 올라갔는데 서술형에서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로운 선지가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배점 분포를 살펴보면은 3.6 점부터 4.2 점까지 요렇게 1 점씩 0.1 점씩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거의 인제 5 문항 기준으로 4 문항, 3 문항, 2 문항까지 골고루 아주 낮은 배점, 높은 배점은 적게 출제하고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배점으로 출제를 많이 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0.1점 구간이다 보니 우리 동점자가 거의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을 나누기에 용이한 형태로 배점을 분포를 시키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컷이 인제 가장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도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요소일 텐데, 100 점을 맞은 친구가 전교에서 5 명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상일고 학생은 전체 206 명인데 그중에서 1 등급은 약 8명 정도가 1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100 점을 받은 친구가 5 명이기 때문에 이미 5명 채워졌고, 나머지 3명 정도는 한 문제 틀린 친구들 중에서 배점이 낮은 걸 틀린 친구들 3명 정도가 1 등급에 포함이 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2 등급으로, 지금 일단 중간고사에서는 등급이 그렇게 나뉘긴 하겠지만 워낙 점수가 촘촘하고 뭔가 이렇게 점수 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측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면 등급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잘 봤다고 안심할 수도 없고, 또 좀 실망스럽다라고 해서 굉장히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히 오락가락 위로 엎치락뒤치락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그리고 기말고사 충분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되게 좀 궁금해하는 게, 시험을 다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나면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선지별로 몇 문항씩 출제가 됐는지를 따져 봅니다. 내가 선택한 게 1 번이 5 문항이고 2 번이 답인 경우가 3 문항이었는데 1 번이 답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뭔가 '내가 선택한 답이 맞을까?' 약간 그러면서 의심을 할 때도 있고, 또 불안해서 답을 고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상일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1 번이 답인 문제도 많이 출제를 하시는 편이에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성향은 조금 다르실 수 있지만 주로 3, 4, 5 번의 정답을 배치하는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1, 2 번보다는 많은 편인데, 우리 상일고 선생님께서는 1 번도 답으로 정하시는 경우가 많구나. 3, 4, 5 번을 답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학생들이 좀 3, 4, 5 번까지 읽으면서 시간을 좀 많이 끌면서 문제를 풀기를 뭔가 쪼금 더 어렵게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4, 5 번에 답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 좀 점수 폭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데 우리 상일고 선생님께서는 1 번, 3 번, 5 번이 답인 경우를 좀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아주 일관되게 그 비율에 맞게 출제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1 번이 많았다 라는 것도 좀 특징적이네요. 자, 그리고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내신형과 유사수능형, 수능형 요렇게 인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내신형은 완전히 인제 암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 개념이나 관련 내용이 이미 다 숙지가 된 상태에서 풀 수 있는 유형, 그리고 유사수능형은 기본 내용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보기 적용해서 푸는 문제, 또는 외부 지문 살짝 연계해서 풀어내는 문제인데, 수능형은 완전히 새로운 작품 그리고 보기가 제시가 되어서 적용해서 풀도록 요구하는 문제인데, 우리 상일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수능형은 잘 출제가 되지 않고 내신형 또는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유사 수능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 보기의 내용을 적용해서 풀려다 보니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이번 상일고의 문제 유형의 특징은 아주 막 극 나 난이도가
상위 레벨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헷갈리는 선지 2개 중에서 고민하도록 함정을 파 놓으시는 유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헷갈렸다."라는 학생들의 반응이 좀 많았어요. 순간적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면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만으로도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등급도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적인 난이도의 평가는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 학기 중간고사보다 1 학기 기말고사가 좀 더 어려워졌고 그에 비해 2 학기 중간고사가 좀 더 어려웠다. 점점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시험 준비 정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해야 이 학생들의 등급을 원활히 변별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번 시험의 또 특징이 아 고전 시가를 출제를 하실 때 현대어 풀이 버전으로 1 번부터 5번 선지를 배치를 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좀 아쉬워했습니다. 아니 좀 어렵게 고어로 출제해도 우리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시험 전날에도 공부를 했고 맞출 수 있는데 그걸 또 쉽게 내셔 가지고 애들도 맞고 저도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만 맞았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은 아주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기말고사 때도 이런 기조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 같은데 헷갈리는 선지, 함정을 파놓는 그런 아이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선지가 2개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이 친구도 지금 2개 중에 '뭘 해야 되나.'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오답을 선택을 했어요. 아이들이 선지를 쪼끔 쪼개서 확인해 주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계기를 그리고 유학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제시가 됐을 때 여기에서 판단해야 되는 요소는 총 4 가지였습니다. 맞고, 맞고, 맞고 여기 마지막에 인제 틀린 요소가 숨어 있었는데 요걸 알면서도 너무 3 가지가 다 맞으니까 답으로 선택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보다 더 정확한 적절한 선지가 2번 보여주기 방식, 말하기 방식 그리고 인물에 대한 정보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이 그 인물 제시 방법을 통한 그런 역할을 제시해 준 2번 선지가 있었는데 4 번이 너무 매력적인 나머지 4 번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말 준비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각오와 준비가 필요할까를 인제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이번 중간고사 시험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공부를 정말 촘촘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시험 상황에서 시험 준비 한 것에 비해 시험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로 정말 오답을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험 준비 과정에서 미흡하게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내가 관련 내용의 숙지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틀린 건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워서는 그다음에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노력이 뒤따라올 수가 없겠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내가 공부가 부족했다.' 그러면 2 배, 3 배, 4배 노력을 기울여서 일단은 완벽하게 그 관련 내용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념을 외우고 또 충분히 문제를 풀어 주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채우면서 점점 밀도를 높여가 주어야 해요. 내가 모르는 내용에 관련된 공부를 70% 해 주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은 30%로 계속 비율을 맞춰가면서 채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싶어 하는데 학생들은 그러면 더 이상의 발전이 좀 더디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조금씩 인제 분량을 줄이고 모르는 내용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의 비중을 늘려서 완성도를 높여가며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고 혹시 내가 실수로 시험 상황에서 놓쳤다 그러면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을 보면서 의외로 집중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불안한 나머지 그 문제의 내용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멘탈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의 현실적인 직접적인 방법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리 여유 있게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다음 학기 내신을 선행해 두는 겁니다. 어 우리 2 학기 내신 과정 이전에 여름 학기 수강생 친구들은 이미 2 학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여유 있게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촘촘하게 그 내용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여유를 좀 만들어 둔 상태예요. 여름 학기를 이용해서 2 학기 내신 과정을 준비하고 겨울 학기를 활용해서 1 학기 내신 과정을 준비를 해 두는 그런 미리 선행하는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문학의 경우는 문학 작품 미리 공개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꼼꼼하게 분석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습득을 사전에 해 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또 기억이 흐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긴 하겠지만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여유를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문법 역시 마찬가지 개념을 반복적으로 숙지를 하고 성실한 공부를 통해서 촘촘하게 미리 준비해 둡니다.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기입니다. 다음 학기 내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조금만 서둘러 주면 미리 계획을 세워 두면 충분히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1 대1 피드백을 통해서 그다음 학기를 꼭 반드시 준비해 두는 뭔가 그 루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제 2 학기 중간고사를 살펴봤습니다. 어 2 학기 중간고사는 '기말고사의 기출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좀 더 면밀하게 내가 시간을 좀 들여서 차분차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중간고사 시험지를 꺼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틀린 문제가 뭐였는지, 맞은 문제에서는 혹시 불안한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후 기말고사를 준비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중간고사 살펴봤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